안녕하세요. 당구를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 당구 장인 쫑프로입니다. 오늘은 썸네일에서 보셨다시피 바운딩 샷 할 겁니다. 그런데 바운딩 샷 너무 어렵잖아요. 나는 기본구도 못 치는데 무슨 바운딩 샷을 배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다니는 구장에 어르신 한 분이 세워치기를 정말 잘 치십니다. 세워치기가 두께가 조금만 잘못 맞아도 분리가 크게 돼버리고 조금만 회전이 먹어도 각이 완전히 틀어져 버려요. 그래서 저는 세워치기 자체가 난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어르신분은 세워치기 칠 때마다 너무나 정확하게 구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세워치기를 그렇게 잘 칠 수가 있습니까? 그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세워치기를 시도했을 때 잘 쓸 수밖에 없는 배치가 있다. 다른 어떤 공보다 성공 확률이 높은 배치가 섰을 때 세워치기를 시도하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세워치기 칠 때마다 세워치기가 잘 들어가네 라고 느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뒤통수를 딱 맞은 느낌이었는데, 오늘 바운딩 샷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항상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운딩 샷은 난구야, 바운딩 샷은 샷발이 좋아야 돼, 바운딩 샷은 어려운 공이야, 시도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하시지만, 배치에 따라서 바운딩이 될 수밖에 없는, 바운딩 샷을 치는 게 기본구를 치는 것보다 확률이 높은 바운딩 샷을 칠 수밖에 없는 배치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운딩 샷이 어려운지 쉬운지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있으면 여러분들도 실전에서 바운딩 샷을 구사할 수가 있겠죠. 오늘 그 기준에 대해서 공부해보고요, 바운딩 후에 수구의 연장선, 그리고 궁극적으로 난구풀이까지 도전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으로 가서 공부해보시죠. 자, 칠판으로 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수구가 일적거를 맞춰서 1, 2, 3 해서 득점을 하는 이 바운딩 샷 공부할 겁니다. 공부에 앞서서 아직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영상이 이렇게 있잖아요. 핸드폰으로 보고 계시죠? 여기 영상이 있으면 여기 근처에 이렇게 엄지 모양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면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옆에 이 구독 버튼 누르시면 제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알림이 가면서 따박따박 챙겨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이제 바운딩 샷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운딩 샷이 쉬운 배치인지 어려운 배치인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수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기울기가 엄청 많이 서 있죠. 이때 일적구를 절반 두께를 맞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점은 12시 3팁입니다. 오늘 모든 배치, 모든 설명은 only 12시 3팁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일적구를 이렇게 절반 두께를 바라보고 쳤을 때 내 공이 이쪽 반쿠션 코너를 맞출 수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천천히 굴렸을 때. 지금 이 배치를 절반 두께 12시 3팁으로 치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꺾여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배치는 바운딩을 치기에 어려운 배치라는 거예요. 자, 바운딩을 치려면 내가 이 공을 이렇게 단쿠션을 먼저 맞춰야 되는데, 이 단쿠션을 먼저 맞췄다는 거는 내가 스피드와 샷을 이용해서 여기까지 분리를 시켰다는 겁니다. 타격에 의한 분리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이 이렇게 고지고대로 딱 꺾이지 않아요. 실제로 보면 내 공이 이렇게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입사각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커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나가려는 힘도 크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시 장쿠션으로 가기 위한 상단 회전, 샷, 스피드, 파워 이런 것들이 받쳐줘야만 다시 이쪽으로 들어가서 배치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배치다. 자, 이번에 수구가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절반 두께 12시 3팁으로 이 공을 노렸더니 천천히 굴려보면 이 공이 어디로 갈 것 같죠? 이 공이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코너를 태우는 여기를 맞추는 게 아니라 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이 공이 코너를 맞추려면 절반보다 얇은 두께를 맞춰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쪽 쿠션으로 붙으려는 상단의 힘이 많이 약해지겠죠. 얇은 두께로 치니까. 그래서 이 공이 이렇게 아까보다는 조금 꺾여 나갈 텐데
그것을 다시 쿠션으로 붙이기 위한 상단의 힘, 스피드, 샷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치도 굉장히 바운딩 태우기에 어려운 배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운딩 태우기 쉬운 배치는 정답이 나왔죠. 일적구가 이렇게 있는데 수구가 한 이 정도 기울기에 있는 거예요. 이 정도 기울기에 있어서 내가 절반 두께를 딱 맞췄을 때 12시 3팁 불고 천천히 굴렸을 때 그냥 자동적으로 이쪽으로 꺾일 것만 같은 이런 배치에서 바운딩을 태우기가 너무나 쉽다는 겁니다. 가만히 냅둬도 이렇게 붙어서 내려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상단으로 들어가는 힘이 조금만 있어도, 샷 스피드가 조금만 있어도, 배팅이 조금만 있어도 다시 이 쿠션으로 다시 붙어서 바운딩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바운딩이 되기 쉬운지 어려운지 찾는 기준. 자, 12시 3팁으로 천천히 굴렸을 때 내가 단 쿠션의 코너를 태울 수 있는가? 아, 어려울 것 같아. 그럼 바운딩 태우기도 어려운 거예요. 절반 두께를 쳐서 슬로우로 단 쿠션을 태울 수 있을 것인가? 아, 절반 두께보다는 얇게 쳐야 될 것 같아. 그러면 바운딩 태우기도 힘든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서 절반 두께를 천천히 12시 3팁으로 굴려놨을 때 단 쿠션 코너를 태우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러면 바운딩 태우기도 쉬운 공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판단 기준은 여기서 끝입니다. 두 번째, 자, 12시 3팁을 줬어요. 그리고 바운딩을 태우기 편안한 배치일 때만 바운딩을 시도해 봅시다. 사실 바운딩을 태우기 어려운 배치에서는 바운딩 말고 다른 해결법들이 있어요. 자, 지금도 옆돌리기를 해결하면 되죠.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뭐 일적구를 노려서 앞돌리기를 친다든가 비껴치기를 친다든가 시도할 수가 있는데, 자, 이럴 때는 옆돌리기 치려면 엄청 얇게 쳐야 되고 앞돌리기 치려면 엄청 끌어서 쳐야 되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치일 때 바운딩을 구사해 주시면 되는데요. 바운딩을 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절반 두께를 노리시고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쪽으로 가겠죠? 자, 내가 이 공을 딱 장쿠션과 평행한 라인을 만들었어요. 이 포인트가 있죠? 이 단쿠션 코너에서부터 여기 안에 어디를 맞춰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안쪽으로만 겨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당점은 12시 3팁, 샷을 내가 이 공을 칠 때 샷을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만 넣어주겠다 라고 생각만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바운딩이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배팅이 약한 여성 회원분들도 이 공을 시도하면 쉽게 바운딩을 태울 수가 있어요. 당구장에 가셔서 꼭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공이 투 하고서 튀어나왔다가 상단 회전에 의해서 다시 장쿠션으로 붙어서 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운딩 치는 방법 설명 끝났습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난구풀이를 하기 위해서는 이 배치의 연장선을 아셔야 되는데요. 연장선은 여기까지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운딩 후의 수구의 움직임이에요. 자, 이 공을 맞춰서 이렇게 바운딩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 공이 반대쪽 코너를 향해서 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일적구가 플러스 마이너스 반칸, 일적구가 여기 있을 때도 적용이 되고요, 일적구가 여기 있을 때도 적용이 됩니다. 비슷한 라인을 그리면서 반대쪽 코너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장쿠션에서는 이 바운딩을 사용하는 빈도가 낮아요. 자, 이럴 때만 거의 사용을 합니다. 자, 바운딩 라인을 그렸어요.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배치에서도 득점이 되겠죠. 그리고 이 배치에서도 득점이 되겠죠. 하지만 이 공은 뒤돌려치기가 너무나 쉽게 나오죠. 그리고 이 배치도 굳이 치자면 더블 쿠션으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운딩 샷을 꼭 칠 필요가 없는 배치들입니다. 이런 배치라면 바운딩을 칠 가치가 있는 공이죠. 근데 왜 이 연장선을 설명드렸느냐? 단 쿠션에서 바운딩을 이용해서 배치를 해결하기 위한 큰 그림이었습니다. 자, 지금 이 당구대를 옆으로 싹 돌려요. 그 다음에 이렇게 줄였어요. 그러면 자, 요만한 당구대가 하나 생기죠.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이런 배치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똑같은 상황이에요. 내가 이 공을 슬로우로 절반 두께를 때리면 이렇게 갈 것 같잖아요. 그러면 바운딩 때리기 너무 용이하다는 겁니다. 단, 이 길이가 짧아졌기 때문에 조금 더 샷 스피드가 필요하지만 그렇게 차이 나지 않아요. 조금만 더 스피드를 올려주면 쉽게 바운딩을 구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치도 해결할 수가 있고요. 나아가서 자, 이 배치 지금 칠 거 없죠? 수구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해봅시다.
수가 이렇게 돼 있으면 내가 이 공을 엄청 얇게 쳐서 앞돌리기 대회전 치기 힘들죠. 다른 공 배치가 보이지 않는데 내가 이 바운딩을 구사할 수 있다면 이런 배치 해결할 수 있겠죠. 자, 지금과 같은 배치 내가 더블 쿠션으로 배치를 해결할 수 있지만 1적구가 2적구를 때릴까봐 무서워요. 그럴 때 바운딩을 이용하면 배치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라인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아까 전에 장쿠션을 활용했을 때 이 라인을 설명드린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요렇게까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바운딩 샷을 시도했을 때 바운딩을 못 태우는 경우는 거의 없다. 남들이 볼 때는 저 친구 바운딩 잘 때리는 친구네. 하지만 사실상 바운딩이 될 수밖에 없는 배치일 때만 시도를 했기 때문에 바운딩을 잘 치는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다. 이겁니다. 까지 설명드리면서 시타 화면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타 화면 보시죠.
자, 여러분들 시터하면 보니까 어떤가요? 바운딩이 어려운 배치들은 벌써 소리부터가 빵빵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바운딩이 쉬운 배치들은 그렇게 큰 스피드, 그렇게 큰 배팅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바운딩을 쉽게 구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당구장에 오셔서 꼭 연습해 보시면 바운딩 배치가 더 쉬울 수가 있겠다. 다른 배치를 치는 것보다 바운딩 배치가 확률이 더 높을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당구장인 종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Reprocessed, perfectly horizontal Italian slate. Seamless rails that solely consist of over 6-year-old dry woods. Heating system provides consistent temperature anywhere. More than perfect. Civistus.